문건은 왜 가지고 나오셨나요? 조사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건은 왜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사법농단 수사 관련한 이야기 해볼 텐데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수석재판연구관이었던 유해용 변호사가 올해 초 법원에서 퇴직하면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각종 기밀 문건과 파일 수만 건을 무단 반출했는데 검찰이 이거를 압수수색하겠다고 영장을 청구한 걸 법원이 3차례나 기각했습니다. 세 번째 기각이 바로 어제였는데 황당한 건 두 번째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고 난 직후에 이 연구관이 자료가 든 하드디스크를 파괴해버렸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화요일 저희 전문 패널이신 정혁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어제 법원행정처가 밝혔어요. 네네. 이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파기됐다. 정확히 어떻게 해버렸다는 겁니까? 이게 복원이 불가능한가요? 일단은 두 가지가 문제가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출력된 문건은 파쇄했다, 갈아버렸다는 이야기고, 네. 두 번째는 하드디스크를 물리적으로 분해했다, 아예 그냥 산산조각을 내버렸다. 그러니까 결국은 복원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렇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물리적으로 파괴했다. 네네. 네. 법원의 묵인이나 더 나아가서 지시가 있지 않으면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일단은 지금 유해용 변호사가 현직 판사는 아니니까 법원에서 지시나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혹시 법원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사실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유 변호사가 재직했던 법원 행정처가 사실은 법원 조직의 아주 핵심 부분, 그리고 네네. 헤드쿼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의심들을 하는 건데 네네. 증거를 파기해도 이미 검찰 수사에서 문건 유출 사실은 확인이 됐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증거인멸죄까지 포함해서 네. 이분한테 죄를 물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일단은 증거는 인멸이 됐죠. 왜냐하면 증거 인멸이라고 했을 때 그 인멸이라고 하는 것이 증거로서의 효력을 없애는 걸 인멸이라고 하는데 네. 갈아엎다시피 했으니까 증거 인멸은 당연히 된 거고, 네. 그런데 법적으로 증거 인멸죄는 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형법상 증거 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재판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했을 때 네. 죄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의 인지상정상 나한테 불리한 자료는 없앨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형법의 정신이거든요. 그러면은 증거 인멸죄 말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다른 죄들에 대해서는 어떨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은 중요한 자료들이, 중요한 증거들이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재판은 증거로 하는 것인데 그러한 증거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다른 죄를 묻기에도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기각 세 번째 되고 나서 검찰에서 또 입장을 곧바로 막 밝혔어요.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수사 혐의점이 있으니까 들여다봐야 우리가 무슨 혐의를 적용할지, 네네. 어떻게 수사할지가 나올 텐데 네네. 그 전 단계부터 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에서 이건 죄가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해버렸단 말이죠. 네네. 그때 기각했던 사유가 뭐였죠? 일단은 기각했던 사유가 부적절한 행위이지만 죄가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수사기관이 그러한 자료를 갖게 되면 재판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라고 영장 담당 판사가 밝혔는데, 뒷부분에서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검찰이 그걸 가진 거는 그 재판에 어떤 불리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지만, 네네. 거꾸로 보면은 이 변호사가 이 자료를 갖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것도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가 말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안 되는 게,
부적절하다라고 법원이 스스로 인정을 하면서도 죄가 안 네. 된다라고 성급하게 판단을 한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게 구속영장이 아니고 압수수색영장이거든요. 압수수색영장은 그 형사소송법에도 요건을 굉장히 넓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발부해 주는 게 압수수색영장이고 그러게요.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보면 만약에 죄가 되지 않을 그러한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유해용 수석은 이것을 갖다가 폐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결과적으로 보면은 유해용 수석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불리하고 죄가 될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폐기를 갖다가 한 건데 그것보다 먼저 선취적으로 네. 법원에서는 죄가 안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으니 그 판사 말이 앞뒤가 지금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유해용 변호사가 이걸 파기하기 전에 검찰하고 압수수색을 할 테니 이제 그 자료들을 다 보관해라라고 했을 때 이 변호사가 알겠다라고 각서를 썼다는 얘기도까지 나왔어요. 네,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제 압수수색 들어갔다가 보니까 이상한 자료들이 쭉 있으니까 이걸 제출을 해달라, 임의로 제출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더니 유해용 변호사가 영장 가져와라. 강하게 반발을 한 거죠. 영장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 자료를 내가 폐기하지 않고 보존하겠다라고 서약서까지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말을 번복을 갖다가 하는 아주 중대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번 일에 공분을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법원 행정처 태도예요. 네네. 이게 법원 행정처가 제가 세 번째 영장이 기각된 뒤에 1시간 정도 지나서 이 자료가 폐기됐다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이런 태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것도 행정처의 그 태도도 납득이 되지 않는 게 네. 그 법원행정처는 유해용 변호사가 법원행정처에 내가 자료를 폐기했다라고 보고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아니 그걸 왜 행정처가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게요. 유해용 변호사가 사실은 내가 그 각서를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내가 자료를 폐기했다라고 본인 입으로 말을 해도 이게 공분을 살 만한 일인데 그 법원행정처가 유해용 변호사의 대변인도 아니고 공적인 기관인데 법원의 핵심적인 기관인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처신하는 것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네, 오늘 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유 전 연구관이 압수수색 영장 심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현직 판사들, 뭐 대부분 후배들이겠죠. 네네. 이들에게 나는 억울하다. 네. 이런 구명 이메일도 돌렸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해용 변호사가 대법원의 수석 재판 연구관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에이스죠, 에이스. 수석 재판 연구관이라고 하면 네. 대법원에 있는 그 많은 재판 연구관들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네. 대법관 바로 밑에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눈치를 갖다 볼 수밖에 없고 인연이 개인적인 인연이 없을 수가 없는데 요즘은 뭐 저도 그 주위에 아는 판사 검사들 많이 있지만은 함부로 전화하거나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당사자가 그 의심을 받는 당사자가 판사들한테 그런 이메일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입니다. 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월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 이렇게 수사 협조를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법농단 특별조사단이 요구한 자료를 여전히 제출하지 않고 있고 영장이 기각된 사이에 증거는 인멸됐습니다. 사법부에서 개혁 의지가 있기는 한 건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사회 이슈들을 집중 분석해서 보는 이슈 완전 정복.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정혁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